중국 자본이 거의 대부분 지금 몽골의 개발을 담당하고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몽골 다녀오신 분들이 몽탄 신도시라는 말을 써요. 저는 진짜 이게 신도시 이름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동탄 신도시하고 똑같은데 몽골에 있는 동탄 신도시죠. 라고 해서 그렇다는데 그럼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동탄 신도시 보고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왜 이런 아니고요. 거예요? 모델은 우리나라가 맞죠. 그다음에 시스템 같은 거는 다 이제 한국 것을 카피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똑같게 만들려고 하면은 인력들,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몽탄 신도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울란바토르에 가보게 되면 전부 우리나라에 CU 편의점이나 GS25가 널려 있고 우리나라에 파리바게트가 있고 꼭 우리 지방 도시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CU랑 파리바게트가 많이 있다고요? 왜 전부 그냥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들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몽골의 자신들의 월 수입에 비해서 우리나라 편의점에 가서 굉장히 비싼 그 하나를 먹으면서 한국 문화를 K컬처를 체험하는 걸로 엄청난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편의점의 개념은 집에서 가깝고 손쉽게 물건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성이 강조된 거라면 몽골 분들한테는 야 우리가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어 편리성도 있습니다. 아니, 편리성도 있는데 그들의 물가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고가인데도 그거를 기탄 없이 구매하면서 한류 드라마에 봤던 그 배우들이 먹던 그 편의점의 그 음식, 한국 소주, 맥주, 화장품 이런 거를 막 젊은이들은 구매하는 거예요. CU 편의점에서 한국 소주 팔아요? 당연하죠. 예,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 한국 소주 외국에서 엄청 비싸다면서요? 예. 근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많이 했고 네네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몽골로 돌아가고 그 또 소주 맛을 못 잊는 거구나. 예,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몽골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누렸던 그러한 문화 경험들이 몽골에서도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CU가 지금 거의 한 400개. 예, GS가 거의 한 300개. 예, 지금 막 엄청난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오. 아파트 동 하나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 영하 안 나가고 40도, 50도에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몽골인들의 일상을 완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오. 한류 문화에서.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몽골 사람들 다 집에 말 하나씩 있을 것 같지만 울란바토르에 있는 분들은 평생 말 안 타본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러면 몽골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몽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 도시형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밀화된 데에 우리나라 되게 모든 기업이나 물류 시스템들이 잘 맞춤형이기도 하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중국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친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오신 분들이 한국을 다 좋아하세요. 무슨 뭐 악덕 이런 분들 거의 없이 아주 한국에 좋은 기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몽골의 골모드라는 유적을 조사하러 갔었는데 차 타고 한 1박 2일 가야 되는데 몽골은 그 지방이 우리로 말하면 읍이나 면단위 정말 쏨이란 정말 작은 도시인데 거기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식당 하나밖에 없어요. 갔더니만은 제육볶음하고 김치찌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우리가 올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만은 한국에서 충중과 제천에서 5년 동안 일을 했대요. 그 돈 식당에서 벌어서 일하셨구나. 빌딩 사시고 거기다 이제 동네에서 하시는데 현지인들을 위해서 제육볶음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야 놀란 게 김치찌개인데 김치 맛찌개가 아니라 고기 반 김치 반.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거의 10만 명 이상 예. 갔다. 그러니까 아마 곳곳에 퍼져 있으니까 아. 그런 것이 밑거름이 돼서 아마 이렇게 확 타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몽골에서 욕하면 안 된다고. 다 알아들어. 예, 다 알아듣는다고. 교수님, 몽골 사람들이 한국말 하기가 좀 더 편한가요? 편할 정도가 아니죠. 예, 사실은 우리가 몽골어 트루크어를 배우는 것이 제일 빠르게 잘 배울 수 근데 있는 언어예요. 몽골어 발음이 좀 우리한테 어려운 게 꽤 있던데요. 몇 개가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언어든지 잘 배웁니다. 근데 몽골어가 우리 한국어랑 어순이 흔히 똑같고. 교차거라 그래서 내가 바나나를 샀다. 주어 목적어 동사처럼 똑같습니다. 어순이 같아요. 발음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우리는 뭐 그러긴 한국 한데. 사람이 좀 어렵겠다 알아듣습니다. 생각해요. 근데 어순이 비슷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럼요. 언어를 익히는 데 네. 있어서. 예전에 그걸 이제 우랄 알타역에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유라시아 트랜스라 그러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골어 같은 경우 할 때는 영어를 모른다면 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영어나 서양어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몽골어를 상당히 어렵게 저 같은 경우도 몽골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배운 모든 외국어들은 예. 다 우리 같은 어순이 아니었어요. 아. 일본어 제외하고는. 나는 먹었다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이게 박혀 있는데 정말 경험인데 일본어를 제1외국어로 배우신 분들은 대부분 서양어를 잘 읽고 해도 말하는 거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몽골 사람들은 워낙에 쓰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에는 정말 타고나셨어요. 6개월만 배우면 한국말 잘해요.
그 어순이 같은 게 분명히 아니요, 존재하는 관계없이 프랑스 말이건 영어건 왜요? 러시아 말이건 외국어 배울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외국어 회화 책을 삽니다. 거예요? 사야죠. 근데 우리 몽골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배워요. 귀로 듣고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모든 예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말을 하면서 듣는 것이 훨씬 빠르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영어나 외국어를 배울 때 그렇게 배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문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통으로 외워서 맞습니다. 배우는 게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하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몽골이 결국 대부분의 소비자와 모든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울란바토르에 다니는 모든 승용차가 근데 도요타더라고요. 근데 몽골의 모든 교통체계는 왼쪽에서 우리나라처럼 운전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다 돼 있어요. 네. 신호체계와 도로가. 근데 몽골 사람들이 운전하는 자가용의 대부분이 일본 도요타인데 오른쪽에 운전하는 거예요. 일본 차가 그대로 들어옵니까? 중고차가 아마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일본으로부터 전량을 중고차를 구매해서 일반 사람들이 싸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 운전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그걸 운전하는 거예요. 주차권 어떻게 뽑아요? 집게도 있고요. 의외로 금방 적응돼요. 다만 가장 큰 문제가 우회전할 때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잘안 사고가 보이니까. 많이 났는데 그래서 이대로 어떻게 계속하냐 그랬더니 그럼에도 그 중고차가 싸기 때문에 그걸 구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가격 대비 그걸 판다는 거예요. 근데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지금 그 말씀하신 상황이 이집트 같은 경우도 그거 한 5년 전, 뭐 10년 전에 가면 이게 한국계 중고차는 없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중고차들이 다 돌아다녔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중고차의 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몽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왼쪽에서 들어오는 차는 왼쪽에서 운전하면 되고요. 오른쪽 운전대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몽골 사람들은 운전 매너가 좋나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전투도 마찬가지고요. 전투에서도 내가 다른 전사들보다 빨리 더 많이 공로를 세워야지 대가를 더 많이 받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비켜줍니다. 근데 딱 보면 전 느끼는 게 몽골 분들은 차도 말처럼 타는 것 예,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다 없다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공간 보이면은 차도 그냥 넘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축제 같은 거 할 때 가장 먼저 뭐 하냐면요. 거기가 허 발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방에 아무데나 오기 때문에 주변을 이렇게 또랑을 파서 차가 못 넘어오게 막아요. 이게 안 막아놓으면 무조건 가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은 이분들 말 타는 것처럼 해서 몽골에서는 렌트카 절대 못 합니다. 재밌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몽골과의 100년 동안의 고려 말의 관계에서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였죠. 특히 이제 가축 용어라든지 고기의 부분 용어들, 갈비살도 아마도 몽골에서 왔을 거고, 왜요? 카비르가라고 하는 말에서 왔을 거고, 왜냐면 몽골 사람들이나 옛날 거란 사람들이 도살을 했잖아요. 그게 몽골 말 몽골 많아요. 말이에요? 설렁탕도. 예, 혈에서 설렁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업진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입니다. 업진살. 근데 왜 이게 업진이에요? 몽골어의 읍춘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말로 그대로 넘어온 거죠. 구두도 예. 고탈에서 온 거 아니에요? 예,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 도살을 했던 백정들이 기록을 남기진 않잖아요. 그럼 어디로 오느냐면 다 입말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은 한문 용어들은 다 사대부들이 문인들이 적고 그러면서 한문 중국 문화의 영향이 거의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배운 말들은 그대로 글은 몰라도 말은 전해지죠. 수라와 마누라도 아마 그것도 몽골어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투르크어도 사실은 우리 말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소라나 이제 마누라 같은 경우는 여진에서 왔다고도 이야기하시는 예. 분들도 그러는데 사실은 여진 말이라고 해도 그것도 몽골에서 여진으로 가서 다시 온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다면 몽골이 가장 큰 언어의 핵심이라고 보고 싶습니다.